2008년 9월 15일 세계금융의 심장부 뉴욕 월스트리트가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158년 전통의 거대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선언한 그날 인류는 유례없는 경제적 대재앙을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가장이 일자리를 잃었고 평생 읽고온 집은 종이 조각이 된 담보대출 서류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을 마지막 고통일 것이라고, 다시는 이런 지옥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고쳤노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18년이 흐른 지금 역사는 그 어느 때보다 잔혹한 반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단순한 반복을 넘어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거대한 파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바로 내년 2026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어떻습니까? 거리의 카페에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고 주식시장은 위기설 속에서도 기묘한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가 안정화되고 있다고 홍보하며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마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평온함, 이 기분 좋은 정적이야말로 가장 파괴적인 폭풍이 코앞에 닥쳤음을 알리는 전조현상입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대폭락은 언제나 가장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29년 대공황 전날에도 사람들은 주식으로 영원한 부자가 될 것이라 믿었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직전까지도 부동산 불패 신화는 굳건했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가 느끼는 이 안도감은 사실 사형 집행 직전의 마지막 식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미 지표들은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가장 확실한 경기 침체의 신호등은 이미 오래전에 빨간불이 켜진 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2008년 당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비대해졌습니다. 당시의 위기가 부동산이라는 단일 발화점에서 시작된 화재였다면 2026년에 우리가 맞이할 위기는 사회 전반에 뿌려진 유동성이라는 휘발유 위에 지정학적 갈등과 신용 붕괴라는 거대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연쇄 폭발이 될 것입니다. 고금리의 칼날 아래서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수많은 기업과 가게들, 그들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은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경고합니다. 2025년은 폭탄의 도화선이 타들어가는 시간이며 그 불꽃이 화약궤 닿는 순간은 2026년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가 누려온 가짜 풍요의 대가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으로 청구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왜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가올 낭떠러지를 보지 못한 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2008년의 악몽을 단숨에 잊게 만들 2026년의 대재앙, 그 거대한 음모와도 같은 진실의 첫 번째 단추는 이미 채워졌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경제적 상식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시작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2008년보다 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그저 지켜만 보게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바늘은 2026년이라는 심판의 시간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08년의 위기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리먼 브라더스의 부채는 약 6,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0조 원 규모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인류가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8년이 흐른 2026년을 앞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숫자는 그때의 공포를 비웃기라도 하듯 기괴할 정도로 불어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부채 총액은 무려 3제15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리먼 사태 당시보다 무려 3배 이상, 그리고 그 위험의 밀도는 수십 배 더 촘촘해진 상태입니다. 2008년의 위기가 미국 부동산이라는 특정 부위에 생긴 종양이었다면 2026년의 위기는 이미 온몸에 전이되어 손을 쓸 수 없는 전신암과 같은 상태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비극의 시작은 2008년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무너지는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 전대미문의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양적 완화라는 이름의 무제한 돈 찍어내기였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 엄청난 양의 물을 부었지만 그 물은 마르지 않는 독이 되어 전 세계 경제의 혈관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금리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사람들은 공짜나 다름없는 돈을 빌려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각종 자산에 쏟아부었습니다. 빚으로 빚을 갚고 그 빚으로 다시 자산을 불리는 기묘한 연금술의 시대가 10년 넘게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2026년 이 연금술의 마법이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고금리의 여파는 이제야 실물 경제의 뼈대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는 부실 대출을 받은 개인들이 먼저 무너졌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국가와 기업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좀비 기업이라 불리는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전 세계 상장사의 20%를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낮은 금리라는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연명해왔으나 이제 그 산소가 고갈되는 2026년에는 단체로 파산을 선언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기업의 파산은 곧 실업은 곧 가계부채의 폭발로 이어지는 잔혹한 도미노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이 불을 끌 물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2008년에는 금리를 내리고 돈을 찍어낼 여력이라도 있었지만 이미 천문학적인 부채를 짊어진 각국 정부는 2026년의 폭발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화폐 가치는 땅에 떨어졌고 물가는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기서 돈을 더 찍어내는 것은 경제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가 거대한 파도였다면 2026년의 위기는 해수면 자체가 상승하여 대륙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침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은행에 예금된 숫자와 내 집값의 상승세가 당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고 계신가요? 하지만 2008년의 괴물보다 10배나 거대해진 부채의 덫은 이미 소리 없이 당신의 발밑까지 뻗어나와 있습니다. 단 하나의 약한 고리, 그 작은 실금이 가는 순간 315조 달러라는 거대한 댐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붕괴의 시작점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었으나 심장이 뛰지 않은 채 기이하게 움직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좀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용하는 서비스, 우리가 투자한 주식, 심지어 우리 주변의 일터 중 상당수가 이미 죽어버린 좀비 기업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한 로고와 번듯한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스스로 벌어들인 돈으로는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빈겁대기 상태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저금리 시대가 만들어낸 이 기형적인 생명체들이 이제 2026년 대폭락의 가장 잔인한 도미노가 되어 우리를 덮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통계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해줍니다. 전 세계 상장 기업 5곳 중 9곳은 이미 좀비 상태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2008년 이후 쏟아진 막대한 유동성 덕분입니다. 은행은 파산을 막기 위해 대출을 연장해 주었고 투자자들은 언젠가 대박이 터질 것이라는 희망 고문에 속아 돈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이들을 연명시키던 인공호흡기의 전원이 마침내 차단됩니다. 많은 이들이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위기가 사라질 것이라 낙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경제학에는 지연 효과라는 냉혹한 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위기는 금리가 가장 높을 때가 아니라 고금리의 무게를 견다 못한 기업들의 만기가 돌아올 때 터져 나옵니다. 2022년부터 급격히 올랐던 금리의 고통은 2026년에 이르러 비로소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완전히 찢어 놓을 것입니다. 2차 3%대 저금리로 빌렸던 수천조 원의 기업 부채들이 2026년에 대거 만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기업들이 마주할 재대출 금리는 예전의 2배, 3배에 달할 것입니다. 이자가 수익보다 많아지는 순간 좀비 기업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파산뿐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들의 몰락이 단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거대 좀비 기업이 쓰러지면 그 기업의 부품을 납품하던 수백 개의 하청업체가 연쇄적으로 도산합니다.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되고 이들에게 대출해준 은행들의 건전성에도 치명적인 구멍이 뚫립니다. 2008년 리먼 사태가 금융권 내부의 붕괴였다면 2026년의 좀비 도미노는 우리 삶의 근간인 실물 경제를 뿌리째 흔들어버리는 질식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징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글로벌 유통사들, 한때 세상을 바꿀 것 같았던 유니콘 기업들이 하나둘씩 소리 없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2026년 임계점에 도달한 좀비 기업들의 연쇄 폭발이 시작되면 시장은 그동안 감춰왔던 부실의 민낯을 가감없이 드러낼 것입니다. 과연 당신이 몸담고 있는 그곳은 안전합니까? 당신의 자산이 묶여있는 그 기업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생명체입니까? 공포는 이제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좀비 기업들의 시체 위로 또 다른 거대한 거품이 터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몇 년간 전 세계를 광풍으로 몰아넣었던 기술의 상징 AI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은 때로 종교보다 강렬합니다.
1990년대 후반 닷컴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기업 가치가 수십 배로 뛰었던 광기 어린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하지만 그 환상은 단 몇 달 만에 수조 달러의 자산을 공중분해시키며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정교한 유령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라는 이름의 거대한 신기루입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AI 열풍은 전 세계 증시를 단숨에 집어삼켰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천장을 뚫고 솟구쳤고, 사람들은 이제 AI가 인간의 모든 노동을 대체하고 무한한 부를 창출할 것이라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축제의 이면에는 2026년에 대폭락을 불러올 치명적인 독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지독할 정도로 낮은 수익성입니다. 현재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AI 모델을 구축하고 가동하기 위해 쏟아붓는 돈은 연간 수천조 원에 달합니다. 최첨단 GPU를 사고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엄청난 양의 전력을 소모하며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현재의 AI는 막대한 비용을 소모하는 돈 먹는 하마에 가깝습니다. 기업들은 AI를 도입하면 당장이라도 혁명적인 생산성 향상이 일어날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2000년 닷컴법을 당시 수익 모델도 없이 클릭 수만 자랑하던 기업들이 무너졌듯 2026년에는 매출로 연결되지 않는 AI 기술의 허상이 발가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2025년 말부터 투자자들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쯤 돈을 벌어다 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내놓을 수 있는 답변은 궁색하기만 합니다. 2026년 이 거품의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은 바로 실적 발표 현장이 될 것입니다. 기대했던 AI 수익은 반토막이 나고, 반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설비 투자 비용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피로 물들일 것입니다. 이때 시작될 투매 현상은 2008년의 하락장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로 전개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주식시장은 과거보다 훨씬 더 소수의 테크 기업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스닥을 지탱하던 몇몇 기둥이 부러지는 순간 전 세계 금융시장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더욱 잔인한 사실은 이 AI 거품의 붕괴가 단순히 주식시장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AI에 막대한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들, 그리고 AI 혁명의 사활을 걸고 막대한 빚을 내어 장비를 사들였던 수많은 연관 기업들이 2026년에 동시에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닷컴 버블이 정보통신업계의 위기였다면 AI 거품 붕괴는 이미 우리 삶 모든 곳에 침투한 기술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기술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2026년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셈입니다. 축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음악이 멈춘 줄도 모르고 춤을 추던 이들은 이제 차가운 현실의 새벽을 맞이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6년의 재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금융과 기술의 붕괴 뒤에는 우리 일상의 생존을 위협하는 또 다른 괴물이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인 공급망의 파괴와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이한 물가 폭등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온 저렴한 물가의 시대는 사실 거대한 신기루 위에 세워진 성이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는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묶여 있었습니다. 중국의 값싼 노동력, 러시아의 저렴한 에너지, 그리고 전 세계를 촘촘하게 잇던 완벽한 공급망 덕분에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저렴한 소비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이 견고해 보이던 평화의 사슬이 완전히 끊어지며 우리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탈세계화의 저주를 마주하게 됩니다. 2008년의 위기가 돈이 돌지 않아 생긴 금융의 마비였다면 2026년의 위기는 물건 자체가 돌지 않고 가격이 통제 불능으로 치솟는 실물의 파괴가 될 것입니다. 이미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지정학적 갈등은 더 이상 국지적인 분쟁에 머물지 않습니다.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이라는 높은 장벽이 세워지면서 어제의 동맹이 오늘의 적이 되는 냉혹한 자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말 현재 반도체 하나를 만들기 위해 혹은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들이 서로의 목줄을 죄는 광경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갈등이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를 직접적으로 타격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2026년 무너진 공급망은 물건값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밀어 올릴 것입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과거의 경제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경제가 폭락하고 침체가 오면 수요가 줄어들어 물가는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2026년의 대폭락은 다릅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는 경제학자들의 가장 큰 악몽인 초인플레이션형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소득은 줄어드는데 먹고 자고 쓰는 모든 비용은 매달 앞자리가 바뀌는 지옥 같은 상황. 2008년에는 집값이 떨어져 고통받았지만 2026년에는 당장 내일 먹을 빵 하나, 차에 넣을 기름 한 방울의 가격을 걱정하며 생존을 위협받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이제 효율의 시대는 가고 생존의 시대가 왔다고 말입니다. 과거에는 가장 싼 곳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져오는 것이 정의였지만 이제는 비용이 얼마가 들든 자국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고비용 구조로 강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고스란히 평범한 소비자들의 몫으로 전가됩니다. 2026년 우리가 마주할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인류가 구축해온 글로벌 분업 체계가 붕괴하며 내뱉는 마지막 단명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화폐는 넘쳐나는데 살 수 있는 물건은 귀해지는 세상, 숫자로만 존재하던 경제 위기가 식탁 위에 텅 빈 접시로 변하는 순간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풍요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잔혹한 물가의 폭격은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허리이자 근간인 중산층입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내 집 그리고 노후를 위해 꼬박꼬박 부어온 주식과 적금,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중산층에게 자산이란 곧 삶의 성적이자 유일한 안전벨트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대폭락의 파도가 덮치는 순간 가장 잔인하게 파괴되는 곳은 부유층도 빈곤층도 아닌 바로 이 사회의 허리인 중산층입니다. 그들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자산의 공식이 단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며 평생의 노력이 한 줌의 재로 변하는 부의 증발 현상이 시작됩니다. 2008년의 위기가 자산 가치의 하락이었다면 2026년의 재앙은 자산 자체가 시장에서 사라져버리는 유동성의 실종입니다. 왜 유독 중산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걸까요? 그 이유는 중산층의 자산 구조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 때문입니다. 부유층은 위기가 오기 전 이미 현금을 확보하거나 금,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으로 대피할 정보와 여력이 있습니다. 반면 빈곤층은 잃을 자산 자체가 저거 정부의 복지 체계 안에서 간신히 버텨냅니다. 하지만 중산층은 다릅니다. 이들의 자산 80% 이상은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와 레버리지를 낀 주식에 묶여 있습니다. 2026년 금리가 폭등하고 실물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들은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자산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부동산 불패 신화입니다. 2026년 대폭락이 시작되면 거래는 순식간에 절벽으로 치닫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집을 사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달 돌아오는 은행 이자와 보유세는 자비가 없습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나갈 돈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납니다. 어제까지 수억 원의 자산가였던 이들이 오늘 당장 먹을 쌀을 사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뒤져야 하는 비극이 속출합니다.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우리가 목격했던 하우스푸어는 2026년에 마주할 에셋푸어에 비하면 차라리 온건한 수준일 것입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정부와 은행이 중산층을 구제할 여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2026년의 위기는 국가 부채와 기업 부채가 동시에 폭발하는 재앙입니다.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시스템의 붕괴를 막는데 급급할 뿐 개별 가게의 파산을 막아줄 여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중산층에게 더 가혹한 세금을 징수하게 될 것입니다. 빚을 내서 자산을 불리라고 독려했던 시스템이 이제는 그 빚을 빌미로 중산층의 마지막 남은 고혈까지 짜내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이동하는 부의 재편이 아닙니다. 중산층이라는 계급 자체가 소멸하는 과정입니다. 2026년에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압도적인 부를 거머쥔 극소수의 자산가와 하루하루 연명해야 하는 거대한 빈곤층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아파트 등기관리증과 주식 계좌의 숫자들이 사실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유리잔이었는지 우리는 2026년이라는 혹독한 겨울을 지나며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파멸의 이면에는 우리가 눈 감아왔던 더 근본적인 붕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종이돈, 그 신용의 상징인 화폐 제도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산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 내가 가진 돈의 가치 자체가 종이 조각이 되는 순간 인류는 어떤 공포를 마주하게 될까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지폐 한 장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은 그저 화려한 무늬가 새겨진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종이를 위해 인생을 바치고 이것이 내일도 가치가 있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이 믿음의 정점에 바로 미국 달러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이 신용의 상징이 2026년 마침내 그 거대한 균열을 드러내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2008년의 위기가 은행 시스템의 고장이었다면 2026년의 위기는 우리가 화폐라고 부르는 그 신념 체계 자체가 파괴되는 종말론적 위기입니다. 달러 패권의 붕괴는 사실 예견된 비극이었습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에 달러를 뿌리며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다른 나라의 노동과 자원을 가져오고 대신 종이돈을 주는 방식, 즉 전 세계의 실물 자산을 달러라는 약속어음 하나로 독점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어음의 숫자가 이제는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미 34조 달러를 넘어섰고 매년 갚아야 할 이자만 해도 국방비를 추월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26년 전 세계 투자자들이 마주하게 될 진실은 명확합니다. 미국은 이 빚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위기가 오면 전 세계 자금이 가장 안전한 자산인 달러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다릅니다. 이제 각국 정부와 거대 자본은 달러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자산임을 직감하고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미 시작된 탈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각국은 달러를 대신할 금이나 자국 통화 혹은 새로운 결제 시스템으로 자산을 옮기고 있습니다. 기축통화라는 거대한 댐에 구멍이 뚫리는 순간 그동안 달러 가치를 지탱해온 신용이라는 물줄기는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가져올 결과는 참혹합니다. 달러 가치의 급락은 곧 전 세계적인 화폐 가치의 연쇄 하락을 의미하며 우리가 믿었던 모든 금융자산이 종이 조각으로 변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매일 매시간 떨어지는 세상을 말입니다. 어제까지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돈이 오늘은 자동차 한 대 값으로, 내일은 식료품 한 바구니 값으로 줄어드는 광경은 더 이상 역사책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지표의 하락이 아닙니다. 인류가 수세기 동안 쌓아온 자본주의라는 게임의 규칙 자체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2026년 달러의 위기는 단순히 미국의 몰락을 넘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경제 질서의 리셋을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신용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오직 날 것 그대로의 생존 본능뿐입니다. 화폐의 시대가 저물고 신용이라는 모래성 위에 세워진 부의 제국이 무너질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은행도 정부도 심지어 내가 가진 돈도 믿을 수 없는 이 혼돈의 한복판에서 과연 살아남을 방법은 있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증발하는 이 절망의 끝에서 단 1%의 사람들은 남모르게 다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 대폭락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지나간 뒤 다시 떠오를 새로운 세상에서 부의 지도는 완전히 다시 그려질 것입니다. 2026년의 태양이 떠오를 때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극명하게 나뉠 것입니다. 몰락하는 시스템과 함께 비명을 지르는 다수, 그리고 거대한 파괴 속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며 새로운 부의 지도를 그리는 소수입니다. 역사는 반복해서 말해줍니다. 대폭락은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이 끝나는 종말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평생 한번 마주하기 힘든 기회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2008년의 위기 속에서도 누군가는 헐값에 나온 자산을 쓸어 담아 거부의 반열에 올랐듯 2026년의 대재앙 역시 부의 주인을 바꾸는 거대한 리셋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기다리면 나아지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론입니다.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는 2026년에는 어설픈 버티기가 가장 빠른 파멸을 부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구조를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빚을 내어 붙잡고 있는 자산이 있다면 그것은 위기의 순간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 심해로 끌고 내려갈 무거운 납덩이가 될 것입니다. 생존의 첫 번째 법칙은 현금의 기동성입니다. 모두가 자산을 팔고 싶어 할 때, 즉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 그 피를 닦아낼 수 있는 현금을 쥐고 있는 자만이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현금은 단순한 종이돈이 아닙니다. 달러조차 흔들리는 2026년에는 금, 은과 같은 실물 자산,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치를 잃지 않는 생존 자원으로의 분산이 필수적입니다. 둘째로, 군중의 심리에서 완전히 탈출해야 합니다. 유튜브와 뉴스에서 연일 폭락을 보도하며 공포를 조장할 때 대중은 패닉에 빠져 가장 낮은 가격에 자산을 던지게 됩니다. 2026년의 골든타임은 바로 그때 찾아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눈을 감을 때 당신은 눈을 뜨고 본질을 바라봐야 합니다. 거품이 거치고 난 뒤에도 살아남을 진짜 기업, 그리고 입지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핵심 부동산은 폭락의 끝에서 상상할 수 없는 가격표를 달고 당신을 기다릴 것입니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2026년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투자처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경제 시스템이 멈추고 화폐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혼돈 속에서도 당신이 가진 기술과 지식, 그리고 위기를 헤쳐나가는 통찰력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2026년의 폭락은 단순한 돈의 이동이 아니라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는 거대한 시험대입니다. 그동안 실력 없이 유동성의 파도를 타고 부자가 된 이들은 모두 걸러질 것이며 오직 본질적인 가치를 이해하는 자들만이 새로운 시대의 지배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은 머지않았습니다. 이미 초읽기는 시작되었고 시계바늘은 멈추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 경고를 비웃으며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오늘부터 조용히 방주를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세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무너진 잔해 속에서 울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새롭게 세워질 제국의 꼭대기에 서 있겠습니까?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다가올 2026년 부디 살아남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 1%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